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 매거진 7 시작합니다. 차세대 다목적 방사능 가속기 유치에 성공한 충청북도가 후속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존에 계획했던 사업을 방사능 가속기와 연계하는 등 유치 계획서에 담았던 24개의 사업을 서둘러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충청북도는 지난해 말부터 국내외 고령 과학자들을 위한 사이언스 빌리지 조성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은퇴 과학자들의 연구 역량을 다양한 산업 발전에 접목하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방사능 가속기 유치 후 가속기 활용 분야 과학자를 우선 유치해 연구에 집중하도록 방향을 틀었습니다. 꼭 은퇴자가 아니더라도 이런 분들을 우리가 모셔다가 하나의 타운을 형성을 하면은 그것이 굉장히 힘이 될 것이다. 2023년 오창에 들어설 지상 33층 규모의 지식산업 복합센터도 역할과 기능이 달라질 전망입니다. 당초 중소기업을 위한 창업과 지원 시설에 방사능 가속기 근무자를 위한 주거 공간과 방사능 가속기를 활용한 창업 연구 공간이 추가됩니다. 충청북도는 기존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방사능 가속기와 연계, 가속기 유치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는 구상입니다. 새로운 사업도 적지 않습니다. 우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KTX 오송역에서 방사능 가속기 예정 부지까지 전용 도로를 신설합니다.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R&D 인력 양성 사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핵심 사업은 방사능 가속기 유치 효과를 극대화할 활용 지원센터 구축입니다. 도 차원의 행정 지원과 중소기업 컨설팅, 연구 데이터 관리 등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게 됩니다. 지역에 있는 기업이나 대학, 연구기관이 특히 어쨌든 간에 많은 혜택을 보셔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종합 컨트롤 타워가 지금 활용지원센터입니다. 충청북도가 유치계획서를 통해 정부에 제시한 후속 사업은 모두 24가지입니다. 도는 과학기술부와의 협의를 거쳐 사업의 세부 내용과 일정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청주시 오창읍의 폐기물 소각장 건립이 추진되면서 주민들이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 소각장 부지 바로 옆에 이번에 유치한 방사능 가속기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소각장 논란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오는 2028년 운영에 들어가는 청주시 오창읍 방사능 가속기 예정 부지입니다. 이곳과 직선거리로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는 금강유역 환경청으로부터 적정 통보를 받은 폐기물 소각장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소각장 가동 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이 방사능 가속기와 연구시설 운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 소각장은 없다고 선언한 청주시도 이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곧 있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이전과 달라진 소각장 주변 환경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방사능 가속기를 포함한 그 주변 현황하고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법정 처리 기한 45일 이내에 저희가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 금강유역 환경청을 상대로 첫 행정소송에 나서는 주민들도 방사능 가속기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최첨단 시설이 이제 들어올 예정인데 그 부지 근처에 이제 그 미세먼지나 모든 환경적으로 안 좋은 그 소각장이 들어온다는 거는 사실은 그 앞뒤가 안 맞는. 지난달 청주시 북이면 폐기물 소각장 추진 업체에 대한 법원의 패소 판결에 이은 방사능 가속기 유치가 오창 소각장 건립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네, 서울 이태원발 코로나19 확산세에 교육계가 비상입니다. 지난 연휴 기간 충북 지역 원어민 교사 11명이 이태원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아직 양성 판정을 받은 교사는 없지만 충북교육청은 모든 교직원과 학원 외국인 강사들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이윤영 기자입니다. 지난 황금 연휴 기간 서울 이태원 일대를 방문한 도내 원어민 교사는 모두 11명. 충북교육청은 해당 교사들을 모두 자가격리 조치하고 진단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6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5명은 현재 검사 중입니다. 그때가 전국
교육 원어민 교사들 전문의 모임이었대요. 전문가 있을 때 전문가 그래가지고 전국에서 많이들 갔다는 것 같아요. 충북 지역 내 원어민 교사는 모두 150명. 문제는 아직까지 자진 신고하지 않은 원어민 교사가 더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버스 가깝고 하니까 청주 같은 경우도 연주했다.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몰라서 향수를 달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더욱이 원어민 교사들이 온라인 수업을 위해 이미 학교로 출근했다는 점도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함께 출근한 일반 교사들과의 접촉이 우려되는 상황. 예, 출근을 해서 수업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이제 선생님들하고 협력 선생님하고 수업은 진행을 하고 있던 상황이고요. 충북교육청은 원어민 교사는 물론 모든 교직원과 교내 200여 명의 학원 외국어 강사까지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을 다녀온 또는 이태원을 방문한 현황을 저희가 전수조사하고 있고요. 이분들에게 무료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진단 검사에서 아직까지 양성 확진자가 나오진 않았지만 충북교육청은 클럽을 방문한 모든 교사들에게 2주간 자가격리하고 추가 세부 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지난 80년 5월에 참상을 고스란히 간직한 광주 전일빌딩이 4년 동안의 재정비를 거쳐 전일빌딩 245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5.18을 엿새 앞두고 40주기 추모 행사가 광주 곳곳에서 시작됐습니다. KBC 이준호 기자입니다. 헬기에 탄 군인이 전일빌딩을 향해 기관총 사격을 벌이고 있습니다. 5.18 당시 광주 시민들이 목격한 헬기 기총 소사를 재현한 전시입니다. 전일빌딩 9층과 10층에는 계엄군이 쏜 것으로 추정되는 헬기 총탄 성적을 비롯한 보존물들이 전시돼 있어 당시의 참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음도 아프고 뭔가 가슴도 이렇게 벅차오르고 광주 시민으로서 뜻깊은 공간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재개관한 전일빌딩에서는 관광센터를 비롯해 시민 문화시설도 함께 들어섰습니다. 시민 갤러리, 전인생활문화센터, 그다음에 디지털 정보도서관, 카페 등도 마련하여 시민들과 함께하는 공간입니다. 트럭에 탄 5.18 시민군들이 혹여나 배가 고플까 거리에 아낙네들이 김밥을 건네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 콘텐츠로 위해서 당시에 생생한 어떤 현장감을 살리면서 그들이 주장했던 부분들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40주기를 맞는 5.18 추념 행사는 광주 도심 곳곳에서 이번 달 내내 이어집니다. 오는 15일 전일빌딩 245에서는 배우 안성기, 박근영 등이 출연하는 5.18 영화 아들의 이름으로 시사회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선 18일까지 5월 연극 나는 광주에 없었다가 열립니다. KBC 이준호입니다. 부산에서는 지난해부터 주요 도로와 이면 도로를 시속 50km와 30km로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계도 기간이었고 오늘부터 단속이 시작됐는데 위반할 경우 최대 15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KNN 탁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부산 거제대로에서 과속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일반 도로로 차량 속도를 시속 50km로 제한하고 있지만 시속 70km를 넘어 달리는 차량도 잇따라 발견됩니다. 단속을 시작한 지 1시간 가까이 지났는데요. 도로 위에 이렇게 단속 카메라가 있는데도 과속 차량이 13건이 적발됐습니다. 지난해부터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작됐지만 익숙하지 않은 운전자도 여전히 많습니다. 그게 사람이 습관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습관이라는 게 지금까지 60km로 쭉 달려오다가 실제로 가보면은 80km, 100km를 더 달리거든. 6개월 동안의 계도 기간이 끝나고 오늘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됩니다. 계도 기간 중에는 27만 건이 단속됐고 범칙금 없이 계고장만 받았지만 오늘부터는 다릅니다. 일반 도로와 이면 도로에서 제한 속도를 넘길 경우 최대 12만 원, 스쿨존이나 실버존 등 보호구역에서 제한 속도를 넘길 경우 최대 1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올해 연말부터는 이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어서 부산에서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NN 탁진입니다. CJB 뉴스 매거진 7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일 충북의 날씨 알아봅니다. 박지영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우려했던 황사는 서서히 남쪽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내일부터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공기질은 무난하겠으나 또다시 국외 오염물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 외출하실 때에는 마스크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황사가 생각보다 빠르게 빠져나간 데에는 바람도 큰 몫을 했는데요. 내일까지 우리 지역에서는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특히 이번 바람은 산지에서 속도가 빠를 것으로 예상돼 시설물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청주의 한낮 기온은 24도, 그 밖의 지역에서도 23도 안팎을 보이며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며 한낮에도 비교적 선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와 화제 시간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45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 후 첫 주말을 지냈습니다. 문화시설이 재개관하고 또 종교활동도 재개됐지만 또 이태원발 집단 감염으로 또다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바쁘고 긴장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상당보건소 김혜련 소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제 생활 방역으로 전환이 돼서 시민들뿐만 아니라 이제 의료진들도 조금 숨을 돌리겠다 싶었는데 다시 또 조금 걱정스러운 또 이태원발 집단 감염이 생기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이제 현장에서 직접 겪으셨는데요. 그동안의 좀 소회가 어떠신지 궁금해요.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첫 환자가 1월 20일에 발생을 했고 네. 그리고 청주에서는 2월 21일에 첫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전국적으로 지역 감염이 확산되면서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작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거쳐서 지금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익숙하지 않은 방역 수칙을 잘 실천하고 이행하시면서 네. 습관화되고 생활화된 그대로 잘 유지하면서 일상생활을 잘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저희는 방역 체계를 처음과 똑같이 유지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방역 수칙이 느슨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까지도 긴장감을 가지고 더 세밀하고 촘촘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보건소가 원래 기능을 수행하다가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고 선별 진료소로 다 이제 운영이 됐잖아요. 그럼 지금은 생활 방역 기관인데 어떻게 운영되나요? 다시 정상으로 운영되나요? 아니면 아직도 선별 진료소로 운영되나요? 보건소가 코로나19에 대응을 하면서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서 네. 선별진료소를 운영을 하면서 일반 진료라든지 건강증진 업무는 중단을 했습니다. 확진자 발생이 감소하고 있는 지금도 보건소에서는 해외 입국자를 비롯해서 이제 코로나19 의심되는 분들을 위해서 상담과 검체 채취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당분간은 지속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호흡기 질환에 대한 그 별도의 진료 공간 그 확보에 대한 논의도 지금 있는 그런 상태라서 업무 재개 시기는 추후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보건소 전체적인 업무를 다 중단한 건 아니고요. 네.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서 하는 업무만 중단이 된 거고 지원 등의 업무는 하고 있고 또 이제 의료 취약계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직접 방문을 해서 그 건강 관리를 해드리던 그런 업무는 지금 이제 전화 상담이나 비대면 등의 그 방법으로 계속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확진자가 생기면 그 동선을 파악하고 이제 찾아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 업무도 저는 이제 도나 시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보건소에서 다 한다고요? 네네,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바쁘셨겠네요, 많이. 바빴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러면 이제 보건소에 계시면서 한창 이제 코로나19로 바쁠 때는 선별 진료 문의라든지 여러 민원 때문에 많이 바쁘셨을 텐데 언제가 좀 가장 힘드셨나요? 사실 이제 이번 그 코로나19와 같은 그 신종 감염병은 네. 전혀 예측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나타나게 되고 사스나 메르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감염병 그 신속 대응 업무가 이제 상시 추진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시작 단계에서부터 바이러스의 특성을 신속하게 파악을 해서 선별 진료소를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시민들의 불안을 감소하기 위해서 그 이제 예방 홍보라든지 방역 대책 등을 철저하게 준비를 하면서 했습니다. 네. 그 선별 진료소를 운영을 하면서 이제 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모든 분들을 저희가 다 무료로 검사를 해드릴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민원이 참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그 확진자가 발생을 했을 때 이제 동선을 공개를 하는 것은 저희가 감염 차단을 위해서 접촉자를 빨리 찾아내기 위해서 하는 거고 또 동선 공개에 따라서 이제 개인이나 그 업소 등에 대한 피해는 없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과정 중에서 공개 시점이나 공개 범위 등에 대한 그 오해로 네. 항의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서 직원들이 또 이해시켜 드리느라고 좀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좀 궁금한 게 뭐 선별 진료소에서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어떤 분은 그 무료로 그 검사를 받을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그 돈을 내야 되는데 그게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 저희가 이제 선별 그 검사를 하는데 검체 채취를 하는데 네. 그 역학적 연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뭐 이제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는 이제 중국 우한을 다녀오신 분들, 뭐 내지는 이제 그다음에는 이제 중국을 다녀오신 분들, 그다음에 이제 지역 사회로 확산이 되면서 뭐 대구 지역을 다녀오신 분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부분 네. 그런 분들은 저희가 무료로 해드리는 거고 네. 뭐 그냥 단순하게 감기나 그런 증상이 있어서 해보고 혹시나 싶다라고 해서, 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무료로 해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무료가 이제 아니면 근데 좀 그 비용이 좀 부담되거나 또 없어서 못하는 분들은 또 좀 도와주는 그런 지원하는 게 있나요? 일단은 이제 어쨌든 검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뭐 저희가 조금이라도 이제 뭐 폐렴 증상이 있다든지 네. 그런 의심되는 부분들 그런 분들은 저희가 조금이라도 이제 그 연관성이 있다 싶고 그리고 의사들이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판단해서 요거는 폐렴이 의심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또 무료로 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거를 판별하는 게 조금 애매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의사의 판단하에 네네. 예,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 자, 이제 바쁘고 힘든 나날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보건소에서 도입했던 여러 제도들이 또 성과가 있었던 것도 있었고요. 드라이브 스루 같은 것도 보건소에서 이제 했는데요. 보람을 느낄 때도 좀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코로나19라는 그 예기치 못했던 상황들이 생기면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이제 예방 활동과 함께 확진 환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최대한 빨리 동선을 파악하고 또 접촉자를 빨리 찾아서 감염을 확산을 차단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하였습니다. 네.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는 감염 차단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검체 채취를 할 수 있어서 저희가 도입을 하게 됐고요. 그런 뭐 업무 추진 과정 중에서 이제 성과나 보람이라고 하면 무엇보다도 이제 방역 책임자로서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제 그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는 직원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코로나19 그 의심되시는 분들 이제 검체를 채취를 해서 저희가 검사 기관에 의뢰를 하게 되는데 그 이제 낮 시간 동안에 검사를 의뢰를 해도 결과는 주로 이제 늦은 밤이나 새벽에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네. 많았습니다. 확진자가 이제 발생을 하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속도전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처럼 빨리 확산을 차단을 하는 것인데요. 그 확진자 통보와 동시에 전 직원이 이제 비상사태에 돌입을 해서 역학조사를 하면서 감염 경로라든지 이동 동선을 파악을 해서 신속하게 소독도 해야 되고, 네. 예, 그리고 이제 접촉자를 빨리 찾아서 또 빨리 격리를 시켜야지만 이제 2차 그 확산을 방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접촉자들은 또 저희가 2주 동안 격리를 하면서 자가 격리를 하면서 이제 증상 유무를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한 명의 확진자에 따라서 그 접촉자는 뭐 수십 명 또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늦은 밤이나 새벽이나 이제 시간 불문하고 그 긴급한 상황 속에서 전 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또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직원들 모두 보람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그 자체가 저한테도 보람이고 성과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거기 이제 보건소장님이시니까 거기에 리더로서 좀 뿌듯하셨겠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네. 의료진들이 힘드셨을 때는 그러면은 거기 소장으로서 좀 어떻게 이렇게 좀 의료진들을 북돋고 좀 그렇게 하셨나요? 격려하시고.
뭐 이거는 이제 개인의 일이 아니고 네네. 예, 모두가 다 같이 우리의 일이다. 예,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쪽으로 업무가 치우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업무를 이제 서로 이렇게 분담을 하면서 네. 우리 다 같이 함께라는 예, 그런 걸로 저희가 같이 했습니다. 네. 이제 최전방에서 일하시면서 뭐 여러 가지 뭐 느끼는 점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코로나19가 이제 우리 모두를 또 힘들게 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도 또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얼마 전에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그 네. 발표한 자료에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른 감염병 발생이 줄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뭐 코로나19가 무서워서 이제 손 씻기를 철저히 잘하고 이동을 제한을 하니까 뭐 수두라든지 눈병이라든지 식중독이라든지 감기라든지 그런 다른 그 감염병이 급감하고 네. 또 이제 급성 호흡기 감염병도 거의 사라졌다고 하는 거였는데요. 그것은 이제 2m 거리 두기와 뭐 손 씻기,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그런 위생 수칙이 모든 감염병 예방의 기본이었다는 것을 이제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네. 있고요. 또 그런 위생 수칙들은 뭐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것도 있지만 그거와 더불어서 다른 사람의 그 건강을 보호해 준다는 그런 큰 의미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통계상의 수치로 이렇게 증명된 것처럼 시민 모든 분들이 방역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잘 이행을 해주시고 협조를 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의료진들이 이제 밤낮 없이 이제 방역 현장에서 또 노력으로 이제 방역 지침이 완화되기는 했지만 다시 또 이제 좀 시작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좀 걱정이 큰데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또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겠죠. 네. 뭐 중앙 그 방역 당국에서도 강화된 그 사회적 거리부터 네. 이제 단계를 조금씩 완화할 때마다 고민하였던 부분입니다. 단계를 낮추게 되면 혹시라도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라든지 또 확진자가 이제 증가되는 것에 대한 그런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네. 또 이태원 클럽 그 상황이 생기면서 이제 방역 수칙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그 강조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절대로 긴장감 늦추지 마시고 혹여라도 이제 느슨해질 수 있는 부분들 다시 한번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보건소에서는 모든 상황에 이제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방역 체계를 잘 갖추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생활 속 거리두기 이제 생활 방역 기간인데요. 사실 생활 방역이라는 게 좀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뭐 마스크를 써도 된다, 안 써도 된다. 뭐 여기서는 거리두기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뭐 이렇게 좀 기준도 다르고요. 그리고 실생활에서 실제로 버스를 타거나 뭐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그게 안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도 하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현실적으로 이제 방역 그 수칙을 준수하기 쉽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네. 뭐 이제 혼잡한 대중교통이라든지 뭐 소규모 사업장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야외로 나가면 느슨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는데요. 불가피하게 2m 간격 유지가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된다면 기침 예절과 손 씻기를 철저히 해주시고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그러면은 감염을 차단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상당보건소 김혜련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CJB 뉴스 매거진 7 1부를 마치고 잠시 후 2부로 이어집니다.